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 중에 하나인 등산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이 등산이라는 운동이 나의 다리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인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운동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운동이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다리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피해야 하는 운동과 해야 하는 운동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근육의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산소 운동, 평지를 걷는다거나 가벼운 강도로 달리는 운동은 다리 혈관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세 번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서 펌프 작용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운동, 대표적으로 까치발 들기 운동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운동은 반복적으로 적당한 강도로 하신다면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운동들도 있는데요. 세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오래 서서 하는 운동에 해당하는 골프, 테니스, 탁구 등은 하지정맥류를 악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전신 운동에 해당하는 스쿼트, 플랭크, 데드리프트 등은 혈류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과하게 많은 빈도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달리는 운동 그리고 그 운동 강도가 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축구, 마라톤, 농구 등도 너무 자주 하시면 다리 혈관 건강이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동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등산은 하지정맥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산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걷느냐가 다리 혈관 건강이 좋지 않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등산 그리고 트레킹과 같은 운동은 반복적으로 나의 다리에 피로감이 가지 않는 정도로 하신다면 분명 좋은 운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등산이 험난하고 산세가 높고 시간이 너무 긴다면 이러한 등산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의 병을 악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지정맥류 환자일 때 어떤 점을 주의하여 등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높고 경사가 가파르며 바위가 많은 산을 오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산행을 하면 심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등산을 하는 중간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나거나 구역질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쉬거나 하산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등산 전후에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목 주변, 무릎, 그리고 다리 전체의 근력 강화와 유연성, 민첩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산 전뿐 아니라 등산 후에도 15분 이상 목, 허리, 무릎, 발목 주변을 돌려가며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셔야 하고요. 등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2, 3일 전부터 가벼운 정도의 걷기, 달리기 혹은 실내 자전거 등을 통하여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분이시라면 등산할 때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등산 후에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을 오를 때 지팡이, 무릎 보호대, 깔창 등을 이용을 해서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하중을 분산시켜서 다리에 쌓이는 무게감을 분산시키는 것이 다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나는 원래 잘 몰랐는데 등산을 하고 났더니 반복적으로 다리 위에 쥐가 나거나 무릎에 통증이 악화됐다면
내가 하지정맥류 환자는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혈관의 이상 상태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혈관이 이상이 없다, 내 다리 혈관은 괜찮아가 아니라 가까운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보다 하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산 시에는 뒤꿈치를 들고 보행하듯이 최대한 부드럽게 지면을 디뎌서 다리의 하중이 대퇴부의 고관절에 전달되지 않는 느낌으로 걸어야 하고, 뒤쪽 다리의 무릎을 평상시보다 약간 더 구부리면 앞쪽 다리에 생기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산을 피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내 혈압이 수축기 혈압 180 이상, 이완기 혈압 110 이상으로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등산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공복 산행 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들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등산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산 시에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등산보다는 걷기, 자전거, 유산소 운동 등이 더 나의 혈관 건강에 그리고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등산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어떤 정도의 강도의 산을 선택하여 등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을 타고 났는데 다리에 쥐가 난다면 나의 혈관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산 후에 오히려 다리가 더 불편해졌다면 다리 혈관을 전문으로 보는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원의 황유화 원장이었습니다.